그 오주영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재림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오주영이라고 있어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오주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바이올린 음악 학원에 다녔었어요. 진주 출신. 그 장로님이 진주에 교회 다니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간만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맨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맨날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막 얘기하고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찬미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왜요? 질문이 네, 질문이 삼촌은 왜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삼촌도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요. 어떨 때? 사실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을 했었어요. 우리 엄마도 피아노 그래요? 선생님을. 그래,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삼촌이 원래 한 6살 그때 엄마한테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알다시피 엄마한테 뭔가 악기라든지 뭔가를 배우면 잘 안 되잖아요, 맨날. 엄마는 자꾸 이제 잔소리 하려고 하고 이제 엄마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피아노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할 때마다 이제 막 엄마랑 이렇게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근처에 바이올린 학원이 있어가지고 바이올린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피아노는 안 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죠. 빌립이 똑같을 때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삼촌도 별로 바이올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막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했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 삼촌의 엄마가 삼촌을 뭘 시키면 좋을까 고민을 그때부터 벌써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음악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이제 전공을 시키시려고 그때 막 레슨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예술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예술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도 예술중학교 다니고 고1 때까지 다니다가 삼촌 연습을 엄청 안 했거든요. 얼마나 연습을 안 했냐면은 내가 연습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녹음을 해놓고 녹음기를 켜놓고 막 만화책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들키고 혼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연습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 때문에 연습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둬라. 네가 정말 특히 악기는 좋아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정말 하려면 열심히 하든지 그만두든지 딱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 아빠 마음이나 엄마 마음이 괜찮게 해주려고 했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엄마 아빠가 지금 거의 7, 8년 동안 바이올린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그만두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기 싫은 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그래서 마음이 문제지. 그래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맞아. 여기로.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은 이제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만두고 그 뒤에는 아예 바이올린 안 했죠. 사실. 안 하다가 이제 20살 이제 넘어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바이올린 이제 이런 반주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반주하는 걸 계속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이제 뭐 하진 않았는데 레슨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바이올린 하는 게 너무 싫고 그냥 엄마가 원망스럽고 했는데 참 지금 지나고 보면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켜주신 게 참 고맙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리비도 지금 솔직히 연습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아니야? 근데 짜증나는 선생님이 진짜. 그렇구나. 그래. 하다 보면 분명히 연습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면은 정말 그때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정말 잘했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음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일단 생각을 우리가 한번 잠깐 해보고 우리가 이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음악을 해야 될까요? 음악은 하늘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여기도 음악을
찬양하면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땅에서. 빌립이도 무슨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광 바치는 느낌. 그럼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미가를 주든지 그런 게 너무 행복해요. 재현은 어때요? 이거 왜 음악을 해야 할까? 왜 음악을 할까? 음악에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앙으로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본인도 그걸 경험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또 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랑 사랑의 관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바이올린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음악을 해야 되는지, 이거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동영상 그때 봤었는데 음악을 잘 이용하면 음악에 엄청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잘 이용하면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되고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데 잘못 이용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면은 음악도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지만은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죠. 빌립이 할 얘기 있어요? 응. 얘기해봐요. 우리가 왜 음악을 해야 될까? 왜냐면 음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음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악기를 주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유.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참 누군가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했을 때 이야 참 너무 잘한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탄을 내뱉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감탄을 내뱉지만은 또 뭔가 감동은 전혀 없는 경우 그런 음악이 있어요.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멋지게 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노래나 어떤 연주에는 기술적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정말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음악이나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주자. 연주자. 연주자의 감화. 연주자의 감화. 연주자에게 하나님은 빌립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기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아까 음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바이올린을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막 테크닉적으로 엄청 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노래와 이 연주에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이 연주를 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 이 감동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가수도 노래를 할 때 정말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온 그것을 노래할 때는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 노래는. 그런데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데 노래하는 거에는 노래는 잘하는데 별로 마음에 울리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짧은 거 오늘 하나만 알려줄게요. 시간이 짧은 거 하나 알려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알려줄 거냐면은 사실 바이올린의 제일 기본이 처음에 이제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자세를 좋은 자세를 딱 잡아야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사실 활 잡는 거를 처음 딱 배우거든요. 활 잡는 걸 배우는데 나도 이제 예전에 한번 쭉 보니까 활 잡는 방법이 사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실 활을 이렇게 잘 잡아야지 뭐 처음에 알고 아무렇게나 잡으면 되지 내가 잡고 싶은 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 소리는 잘 날 수 있어요. 잘 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실력이 올라가다 보면은 뭐 스즈키나 이런 3권, 4권 올라가면은 이렇게 잡고 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게 힘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빠른 곡이라든지 이런 곡들은 연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빠른 곡을 하자면은 이 손목이랑 손가락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올바로 이렇게 딱 자세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활 잡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활 잡는 걸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꼭 한번 찾아봐요. 내가 이름을 가르쳐줄게. 채널 이름이 뭐냐면 아마빌레 MJ라는 채널이 있어요. 아마빌레 MJ. 아내래. 아마빌레, 그러니까 아내, 어이. 그 다음에 영어로 MJ. 그게 이제 채널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이올린 하는 그 아주 기초부터 정말 자세히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자세 잡는 거, 활 잡는 것, 어떻게 하면 힘을 빼는지, 또 손가락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거를 정말 잘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영상이 보면은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보면은 항상 성경절을 띄워줘요. 성경절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보세요. 거기서 제가 이거 활 하는 거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직을 일단은 하나씩 없으면 일단 두 사람당 하나씩 일단은 그래서 왜냐면 손가락에 이거를 칠을 해야 돼요. 칠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한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여기를 이제 칠을 할 건데 왜 칠을 하냐면은 그 칠하는 부위에 요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걸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딱 색칠하고 나면은 내가 딱 그 칠한 곳을 보고 딱 갖다 대면 하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자, 펜 들고 있으면은 먼저 엄지손가락 오른손이에요.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여기 끝에 부분 여기 끝에 부분 여기를 칠해보세요. 여기요? 네,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뭐 크게 많이는 안 칠해도 되고 그냥 표시나 좀 끝부분을 칠해야 돼. 중요한 거는 엄지손가락 끝부분 손톱 약간 아래쪽에 있는 끝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여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요 옆에 쪽 여기를 칠해요. 이쪽에 아 이쪽 손을 맞아. 네, 그러니까 오른손이죠. 이렇게 오른손 연선했어요. 여기 칠하고 여기? 아이 마디 사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약간 T자 모양으로 약간 요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사이에? 손가락에. 네, 세 번째, 네 번째. 아, 이걸로 하자. 이거 너무 두꺼워. 이렇게.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요 끝에다가 여기 끝에 점. 자, 아영 내발. 아, 왜 심하게 내놨어? 아 진짜 이거 왜 심하게 내놨네? 아니 이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은 활로 우리가 연습하기 전에 연필 가지고 하면 좀 쉽거든요. 연필을 하나 쥐고
자, 연필 하나씩. 왜냐면 처음부터 활을 바로 잡으려면 좀 초보자들한테는 활이 사실 무거워가지고 자세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연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재밌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약간 뭐 토끼 이빨이라고 생각하라 하더라고요. 이게 윗 이빨이고 이게 아랫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빨로 이거를 이제 딱 무는 거예요. 무는데 이 엄지 손가락이 여기 딱 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 딱 대이고 이렇게 대이고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토끼 이빨이 딱 이렇게 물렸다는 기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귀예요. 귀, 토끼 귀. 귀가 이렇게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은 요 칠한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딱 얹는 거예요. 이쪽에 칠한 부분 얹고 그 다음 새끼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런 모양이 되죠. 봐봐요. 이렇게 요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똑바로 돼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손가락이 세워져 있다. 이건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똑바로 딱 잡으면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이 돼요. 오케이. 잘했고, 이렇게. 빌리비도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위에 세우고, 옳지. 아빠 손가락. 이렇게, 옳지. 선생님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아영이는 엄마랑 같이 해서. 이렇게. 알겠죠? 뭐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딱 잡았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여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활을 이제 드는 것은 사실 이 세 손가락으로 드는 거예요, 사실. 세 손가락으로 이제 이게 활을 드는 거고, 이제 이 두 번째 손가락 있죠? 두 번째 손가락은 이건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할 때 힘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 새끼 손가락은 사실 큰 역할이 없어요, 새끼 손가락. 그냥 살짝 위에 얹는다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손가락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요게 딱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요걸 얹고, 새끼손가락 살짝 얹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바이올린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계속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 하나만 있으면은 활 잡는 거랑 활 연습하는 거를 그냥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뭐 자면서나 아니면 화장실 안에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잡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초급자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잡는 거 연습하고 이제 조금 이제 중급자로 가면은 이걸 이제 활을 이제 끊는 거를 이제 이 손목이랑 이렇게 손가락을 다 이용해줘야 돼요. 관절을.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중급반에 가면은 알려줄게요. 알겠죠? 초급반은 일단 잡는 거 처음 요거 딱 기초부터 잡는 거만 하면 돼. 권총은 뭐예요? 잡는 거. 들리기.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조금 쉬다가 심심하지 그러면 이거 잡는 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연습. 연필 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내려놓고 이제 바이올린 활을 한번 잡아봅시다. 바이올린 활 꺼내봐요. 자 바이올린 활을 아까 엄지 손가락은 어디 되냐면요. 엄지 손가락은 여기 이 나무랑 여기 있는 요 사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엄지손가락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바로 여기 하고 네 번째 손가락 여기 보면은 동그란 여기 점이 있죠. 이렇게 점에다가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요 위에 다 얹고 새끼 손가락 살짝 이렇게. 옳지. 새끼 손가락 위에 살짝 얹는. 옳지. 오케이. 무겁지. 그렇고요. 오케이. 오케이. 받고 빌리비도 한번 보자. 올려봐. 옳지. 새끼 손가락 이게 아니고 요 위에 살짝 얹는 거야. 옳지. 오케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서서 이제 우리 악기 잡는 것까지 오늘 해봅시다. 자, 이제 서보세요. 네, 봐봐요. 너무 이렇게 벌어져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도 안 되고, 45도 정도 이렇게.
모음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악기도 너무 쳐져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이게 딱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고 어깨는 가만히 있고 턱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턱으로. 알겠죠? 그래서 턱으로 고정을 하고 자 이거를 잡고 자 활을 이렇게 딱 얹어봐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활을 이제 한번 끊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네 박자. 자, 준비. 라부터 해보자. 라로 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활을 잘 써야 돼. 활을 잘 써야지만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음정을 이걸 정확하게 내가 짚어도 활을 내가 잘 못 쓰면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활 쓰는 거를 가장 이게 기본이고 기초고 이거를 그냥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거울을 보고 연습하세요. 거울을 보고 내 자세가 혹시 뭐 좀 삐뚤어지지 않았나 허리도 항상 딱 펴고 그리고 팔도 그 거울이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있으면은 약간 요 모양 활이 딱 내 보일 위치에 딱 서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활이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지지 않은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을 보고 활을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연습해요. 알겠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다시 생각해서 자, 준비. 라로 다시 한 번만 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두 박자 한번 해볼게요. 두 박자. 자, 두 박자 할 때도 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두 박자로. 그럼 활을 좀 더 빨리 끄어야겠죠. 아까보다는. 자, 준비. 자, 시작. 한 박자 해봅시다. 한 박자. 자, 한 박자도 똑같이 자, 활을 전체 다 쓴다는 생각으로 자, 준비 시작. 집에 가서 연습할 때는 이제 솔부터 이제 연습하면 돼요. 솔부터 네 박자부터 솔 둘 이렇게 둘 셋. 그래서 라 미 했다가 다시 내려오기 미 라 레 솔 네 박자고 그 다음에 두 박자 한 박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활 연습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이름을 저 손가락 움직이는 거 배운 사람들은 이제 솔부터 둘, 셋, 넷 하고 네 박자 하고 그 다음에 두 박자 그 다음에 한 박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 연습은 이거는 뭐 20년, 30년 한 전공자들도 스케일 연습을 항상 해요. 혹시 피아노 친 사람들은 알 거예요. 피아노 친 사람들은 처음 원래 하는 게 뭐지? 한웅인가? 항상 하잖아요,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항상 기본이고 기초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거를 먼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곡이라든지 이런 곡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반을 초급반, 중급반 나눠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아마 저희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냐면 초급반은 5시, 중급반은 5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30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있나요? 질문.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네?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다 같이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좀 실력이나 또 가르쳐 주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따로따로. 다음 준비물 따로 뭐 있나요? 다음 주 준비물요. 수첩이랑 볼펜을 꼭 들고 오세요. 왜냐면 수첩은 혹시 숙제를 내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하고 적어야 되니까 수첩이랑. 그리고 오늘 반이 나눠져야지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반을 아까 나눴는데 못 들었거든요. 뒤에서 나가요. 자,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초급반에 김빌립, 성한은, 성한나, 그다음 박스라까지. 그다음에 중급반에 강은지, 정하영인 정하영. 중급반에 은지, 그다음에 박재효, 이영범, 그다음에 사랑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한 주일 시작하는 첫날 또 함께 모여 또 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음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